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분석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북한 정세가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첫 등극했을 때, 또 2017년 화염과 분노, 뭐 그 시절 이상으로 아주 익사이팅하게 정말 회오리처럼 폭풍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북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북한 군부에 대숙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조영원 시대가 개막된 것 같은데요. 군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반격할지, 군이 반격할 수 있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시계 줄 2칸 줄어들었다고 체중 얼마나 빠졌다 이런 거 분석 나오니까 이번에는 시계 안 끼고 나왔어요. 시계 안 끼고 나왔는데 손가락에 이거 뭐 큰 부상이 있네요. 이게 무슨 부상인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당뇨병, 합병증인지 아니면은 뭐 어디 그 문틈에 끼었는지 아무튼 뭔가 이 검지 끝이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는 일부러 안 끼고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에 시계를 끼고 나왔던 김정은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계를 안 꼈어요. 왜냐? 체중 변한 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동, 숙청이 단행되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요. 최초에 이게 보도가 됐을 때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리병철이가 날아간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우리 주류 언론들은 조영원이 날아간 것 같다 이렇게 엇갈리는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초치한 김정은이가 주관한 이 정치국 확대 회의는 방역 실패 책임자 숙청 회의였냐 라는 건데요. 아니, 방역 실패, 지금 방역이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 방역 실패 책임자를 지금 숙청한다? 물론 그건 그냥 명분, 빌미겠죠. 김정은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었다. 국가 중대사를 맡은 책임 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비한 국가 비상 방역전의 장기화 요구에 따라 조직 기구적, 물질적,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기로 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 즉 태만했다. 당대회와 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한 중요 과업 관철에 제동을 거는 중요 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다.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다. 즉 간부들 모가지 좀 쳐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진입니다. 이거 마치 김정은 초기 때 장성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장성택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박수 칠 때도 좀 설렁설렁 치고 했었죠. 그걸 빌미로 이제 장성택이 죽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발언하고 있는데 서열 1위, 김정은 일자리하고는 뭐 서열 1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인 위원장인 최룡해 열심히 지금 필기 받아 적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필기하고 있는데 조영원 앞딱 쳐다보면서 필기 안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면서 보자, 지금 안 적고 있는 놈 누구야? 자기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짙은 남색 계열의 아주 짙은 색 양복을 다 착용하고 있는데 조영원만 회색 계열의 정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눈에 띄는 행동이죠.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래도 조영원만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옅은 색의 양복을 입고는 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된다 이거죠. 마치 과거 장성택처럼.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결국은 누가 날아갔는지 이 사진 보면 뭐 거의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이 회의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 중앙위 비서를 소환 및 선거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 및 임명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정치국 상무위원 알려진 바로는 5명인데 지금 7명이 되었을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5명. 그리고 위원, 그리고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 뭐 자르고 또 추가로 임명하고 이런 거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간부들, 강요들을 조동 및 임명했다.
그리고 인사이동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뭔가 안건에 나머지는 다 찬성 손을 드는데 여기 앞줄에 앉은 사람, 뒷줄에 앉은 사람 두 명이 군인인데 손을 안 드네요. 누구냐면은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원수, 그리고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원수, 두 명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손을 들었어요. 이건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을 해임하는 안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야, 니들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이제 목이 잘린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계급이 놀랍습니다. 둘 다 마샬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북한은 계급상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대원수였어요. 대원수. 그리고 그 밑에가 원수인데 이 원수는 21세기 들어서는 또 20세기 후반부터 즉 김정일 시대에는 리을설이라는 김일성하고 거의 동년배 그 리을설 원수 외에는 원수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원수는 굉장히 예우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춘 이런 사람도 다 차수였죠. 원수 아래 차수, 그 아래 대장 이렇게 가는데 차수였습니다. 김정일 시대는 제일 높은 계급을 차수만 임명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도 차수만 가끔 임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시대는 차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2020년 10월에 박정천과 리병철이 동시에 원수 진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리얼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명예직으로 물러났을 때 원수가 되었는데 여기는 현직에 있는데 총참모장인데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데 원수가 되었어요. 그 말은 실권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리병철이가 지금 완전히 북한 권력을 다 잡은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고 저도 그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리병철이는 이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48년생인데요.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했고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입니다.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현재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그리고 국무위원회 위원입니다. 전 당 군수공업부장을 했고 그리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을 했죠. 우리로 치면 공군 참모총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리설주 부친설이 계속 제기됐었어요. 리설주 아버지가 조종사 출신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럼 조종사 누구냐? 그래서 리병철 아니냐? 이제 이런 설이 나왔었고 그게 동아일보나 NK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분석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박정천은 정통 군인입니다. 50년대생 추정되고 포병사령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그냥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으로만 쭉 해왔고 북한군 내 대표적인 작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2020년 10월 달에 동시에 원수 진급을 했는데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한꺼번에 숙청돼 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이미 6월 11일 이 2차 확대회의,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이미 예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들을, 동영상들을 분석해드리면서 좀 이상하다. 리병철이하고 또 조영원이하고 지금 권력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리병철이보다 조영원이 좀 더 센 것 같다. 또 이 장군들이 각자 출선대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리병철이가 먼저 들어옵니다. 부위원장이니까 먼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리병철이에게 원수가 들어오는데 여기 뭐 있는 사람들 상장, 대장, 중장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례를 하는데 다 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살짝 구석에 있는 이 사람 하나. 이렇게만 경례했어요. 나머지 경례 안 합니다. 아니, 상장들이 중장, 상장, 대장이 원수가 들어오는데 경례를 안 해요. 그리고 소수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영원이가 조직 담당 비서가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대동하고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조영원이보다 반발짝 뒤에서 들어옵니다. 그 말은 조영원이가 더 높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조영원이 들어올 때도 또 경례 안 하는 장군들이 있고 경례하는 장군들이 있는데 조영원이에게는 아까 리병철 원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경례합니다. 여기에서 3명이 동시에 경례하고요. 이쪽에서 이 해군
이 사람이 또 경례를 합니다. 자, 보면 해군, 여기 공군, 육군, 뭐 조영호는 육해공 할 것 없이 다 그냥 경례를 하네요. 리병철은 육군만 지금 경례를 하는데, 이거 보면 3군을 지금 조영원이가 아주 골고루 장악했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영원 아주 표정 밝죠. 이거 봤을 때 그때 제가 6월 11일 날 이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야, 조영원하고 리병철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군부 내에서도 지금 계파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조영원 계파가 더 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구현된 것 같습니다. 자, 군 서열이 날아간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는 조영원이가 당권이어서 군권도 장악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위원장은 김정은, 그리고 부위원장은 리병철이었죠. 그리고 이 밑이 제가 북한이 발표한 당 권력 서열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조영원, 오일정, 김조국, 강순남, 오수용, 여기까지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서열이 민간인들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수수 군인들이 다음에 나오는데,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국방상, 권영진 총정치국장, 리영길 사회안전상, 정경택 국가보위상,林광잉 정찰총국장. 군인들은 다 후순위입니다. 민간인이 군사 부분에서 서열이 더 높아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북한군에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당 권력 서열은 조영원이가 더 높은데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리병철이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리병철이가 더 높죠. 그 리병철이가 지금 날아가서 이제는 조영원이가 명실상부하게 넘버 2가 된 겁니다. 마치 과거 국방위원회에서 장성택이 넘버 2였던 것처럼 똑같은 지금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6월 11일, 12일 이 어간에 북한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올 초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었죠. 그게 또 그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개정했었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명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자,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인사권 다 가지는데, 그런데 이게 상무위원회, 즉 김정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그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할 수 있다. 김정은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거기에서 인사권 다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이게 지금 노동당 규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헌법입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공화국 무력을 지휘하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 비율과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공화국 무력을 지휘한다. 공화국 무력을 총사령관이 지휘하는, 즉 김정은이가 그동안 지휘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앙군사위원회가 공화국 무력을 지휘한다. 김정은이 1인 지휘체제를 위원회 체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성립 비율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금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민주주의 이 호프만식 회의 진행법에 따르면 최소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죠. 그리고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되겠죠. 참석자의 과반수.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는 그동안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성립 비율 필요 없다. 혼자서 결정해도 된다 이겁니다. 회의 혼자서 해도 된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사회할 수 있고 성립 비율 관계없고, 그러면 조영원이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있죠. 즉 중앙군사위원회에 공화국 무력, 군사력의 군령권을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을 받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누구냐? 조영원이다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지금 북한에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군에 기반이 없는 조영원이가 어떻게 이 군 실력자 둘을 날렸을까요? 자, 이렇게 회의하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 다 박수치고 있는데 조영원이 혼자 그냥 수첩 챙겨서 같이 나가버립니다. 김정은이하고. 이 말은, 야, 보십시오. 조영원이 그냥 바로 수첩 챙겨버립니다. 박수 안 치고. 이거 장성택하고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장성택은 공업부니까 했지. 여기는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고 조영원은 작년에 지금 민간인인데 작년에 상장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전부 다 대장,
원수 이런 사람들인데 계급으로 치면 제일 낮죠. 그런데 상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상석에 앉았죠. 그리고 자기보다 위에 있던 원수 둘이 지금 이번에 날렸으니까 자기가 이제 최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날렸을까? 저는 이것을 중국과의 밀학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중국과의 밀학이다. 그 정황들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던 김정은이가 어떻게 몇 년 만에 중국의 충복이 되었을까? 제가 중국과 아주 긴밀한 뭔가 지금 주고받고가 있다라는 정황이 있는 것을 포착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뭐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거 보면 야, 이거는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그리고 중국이 정말 큰 결심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동안 중국을 좋아했나? 그건 또 아니에요. 16년 3월 달에 MBN이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김정은이가 발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기례안이 통과된 직후인 3월 12일 작성된 내부 문건은 김정은의 지침을 담은 것으로 제목이 중국을 핵폭풍 위력으로 짓부시자 였으며, 김정은은 내부 회의에서 측근들에게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라고 자주 말했다라는 겁니다. 일본보다 중국이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을 평소에 쭉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중국과 갑자기 엄청난 것들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을까? 그건 바로 조영원이가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으면서 중국에게 뭔가 이익을 주었다. 근데 그건 뭐냐? 제가 이번 일요일 날 따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정말 뭐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군대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원수가 둘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민간인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군대가 민심을 등에 업고 최후의 반격을 할까? 지금 군대가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군심이. 왜냐? 일단 뭐 최근에 김정은 특각 부분을 지나가던 해군 장교가 군관이죠.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함경도에서 노점상을 두들겨 패고 있던 사회안전원들, 그러니까 경찰들을 이 군관이, 즉 장교가 말리다가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지금 군심이 상당히 안 좋아요. 거기다가 보위상, 안전상, 안전원 이런 이 사법 권력기관들 제외하고 일반 군인들에게는 배급도 안 줍니다. 밥을 안 줘요. 이런 상황에서 군량고를 털어서, 군량미를 풀어서 그 군량미를 가지고 보위부와 안전부, 경찰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군인들이 우리에게 밥을 안 주면서 우리 군량미를 털어서 경찰들에게 준다고?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쌀이 남포로 대량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발단이다. 7월 1일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 남포항으로 쌀이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무역이 중단된 조건에서 갑자기 쌀이 들어온 것에 이상함을 느낀 남포항 검역소가 이를 즉각 상부에 보고하면서 사달이 났다. 리병철이 독단적으로 외부에서 쌀을 들여오는 문제를 승인해서 이번에 당 직위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군 간부들이 문책을 당하거나 당적,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 리병철은 군내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야, 군대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일단 밥은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쌀을 밀수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군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거로 인해서 방역해야 되는데 어디 네 맘대로 지금 들어와. 그래서 아까 중앙군사위원회 또 확대회의 다 할 때 방역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진 겁니다. 방역 문제인데 그러면 내각이나 보건이나 이 부분의 관료가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군인 둘이가, 원수 둘이가 날아갔어요. 방역 문제에서. 그게 뭐냐? 바로 답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리병철이가 군인들에게 밥 주려고 자기가 전결해가지고 쌀을 들여왔는데 그게 빌미가 된 거죠. 물론 그거로 인해서 날아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빌미가 되어서 왜 네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데 너 마음대로 지금 쌀을 방역 제대로 안 하고 나눠주냐? 너 아웃. 빌미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게 빌미가 됐다는 것을 이제 군인들이 점점점 알아가지면 리병철이 그 원수가 우리를 위해서 밥 주려고 쌀 가져왔다가 목이 날아갔대.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북한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조건이 쌓이고 있죠. 북한 군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북한 군인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문제가 하나둘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김정은이가 저기 앉아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꿔야 되지만 북한 당연히 거기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